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그 이야기에는 캐릭터들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충돌, 또 어떻게 해결되는지 등을 표현을 합니다. 그때 캐릭터들의 감정, 상황 이런 것들을 다양한 연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연출이란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감정의 표현이다 라고 머릿속에 염두를 두게 되면 캐릭터들을 설명할 때 이 캐릭터는 저기에 서 있고 여기에 있고 중간에 물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것보다 지금 캐릭터가 화가 났으니까 손을 부들부들 뜬다. 저 캐릭터는 놀라워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황 설명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상황 설명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배경으로서 이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배경 설명이 좀 더 잘 되면은 미장센이라고 하죠. 벌써 거기에서 느낌을 주기도 하죠. 자, 배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캐릭터의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을 하되 그 캐릭터들이 있는 상황은 배경으로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경우 대부분 상상의 이야기보다 현실의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주를 날아다닌다거나 바닷속을 헤맨다거나 이런 거는 상상 속에서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 상상을 하는 캐릭터들은 현실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현실을 이야기하다 보면 현실의 배경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있는 방, 집, 건물, 나무 또는 사막을 헤맨다면 사막, 돌밭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표현을 하려면 쉽지가 않죠.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여러분의 선배들 같은 경우를 보면 최초 작업 일정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면서 보통 동화보다는 배경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배경이 다 되어 있으면 동화 작업이 좀 더 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경을 열심히 그리다 보면 오히려 동화를 그려야 될 작화 타이밍을 놓쳐서 작화가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 배경 그리기를 더 좋아할까? 동화하는 것보다. 언뜻 생각하면 한 장 한 장 반복된 걸 그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한 장을 열심히 그리는 게 훨씬 재미가 있죠. 그림이 점점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배경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은 동화 작업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연출을 할 때 좀 잘 그려진 배경이 딱 있으면 벌써 꽤 작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위에서 동화를 하면 좀 더 동화를 잘 그릴 수 있는 분위기도 날 수 있고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이 애니메이션보다 웹툰이나 만화 쪽을 더 좋아하는 이유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화처럼 애니메이션의 동화 작업처럼 하나하나 그려야 되는 게 많이 적죠. 웹툰은 한 장을 그리면 벌써 많은 양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긴 이야기를 더 빨리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펼치기도 더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웹툰을 전문으로 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곳에 같이 일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지만 스토리텔링을 할 때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웹툰은 웹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혼자 작업할 때는 웹툰의 작업이 좀 더 개인 작업에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량이 훨씬 적으니까요. 하지만 웹툰도 딱 따지고 보면 꼭 그렇지만 또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웹툰도 뒤에 배경이 많이 들어가죠. 실제로 배경 그리는 양만 따지면 웹툰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나 볼까요? 자, 마음의 소리를 한번 봤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마음의 소리 배경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캐릭터가 단순하니까요. 캐릭터가 단순하니까 배경도 단순해도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싸움 독학. 제가 웹툰을 많이 모르지만 한두 개 열어봤습니다. 자, 이런 작품을 보면 배경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죠. 굉장히
잘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배경에 힘을 많이 썼죠. 배경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인지를 시켜주니까요. 자, 프리드로 뭐 우리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배경의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우리 전선옥 선배는 자기가 있는 곳을 직접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리터칭해서 배경으로 잘 쓰죠. 그리고 이런 내부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외모지상주의 가볼까요? 자, 배경 퀄리티가 좋습니다. 사람 퀄리티도 좋지만 거기에 맞춰서 배경 퀄리티도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이 사소한 거 하나 놓치지 않고 꽉꽉 채워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에 반해서 도전 만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만화는 개인이 올리는 것이죠. 예. 나름 분위기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첫 장면이 많이 아쉽네요. 첫 장면에서 퀄리티를 떨어뜨리죠. 자, 여기서는 멋진 성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퍼스펙티브가 틀렸고 성의 디테일도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쭉 보면은 굉장히 배경이 평면적이죠.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선 이렇게 없거나 생략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도 성을 그렸는데 조금 느낌이 부족하죠. 자, 이런 식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경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작품의 이야기에 집중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많이 부족함이 느껴지죠. 자, 또 하나 도전 만화 보겠습니다. 나의 별로오라. 자, 배경을 나름 열심히 그렸습니다. 여기 뒤에 텍스처도 좀 넣었고요. 여기서부터 사진을 썼네요. 사진을 리터칭을 써서 상상하는 장면이라서 사진을 썼습니다. 자, 그 위에 보면 배경들이 많이 생략된 걸 볼 수 있죠. 배경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 그림 아니면은 생략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많이 생략돼 있죠. 자, 여기도 사진 리터칭을 썼군요. 자, 여기도 도전 만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의 배경이 없습니다. 계속 배경이 없이 캐릭터만 가지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죠. 자, 이 정도 배경을 그렸는데 좀 부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꼭 다 표현을 할 필요는 없죠. 적절하게 표현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떠한 장소에서 누가 얘기를 할 때 배경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캐릭터에 집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 캐릭터와 배경이 다 잘 보이죠. 잘 보여야 됩니다. 캐릭터만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배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캐릭터가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상황 표현은 배경에서 분명히 설명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퍼스펙티브나 아니면은 그 건물의 디테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으면 몰입을 방해하게 되죠. 몰입을 방해하면서 재미가 반감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의 스토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배경이 사실 굉장히 작업에서 중요합니다. 전문 만화가들은 어떨까요? 전문 만화가들의 다큐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객의 허영만 선생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없었어요? 네. 설렁탕에 넣는 국수의 유래와 관련한 확실한 사실을 취재하는 건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비우는 동안에도 사진기가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그래도 원래 있는 걸 그대로 그린 거면 못하거든요. 사실 뭐 수백 장 찍어가지고 무슨 맥카트 쓰지만은 어떨 때는 맥카트 쓸 때도 수백 장 사진이 모자랄 때가 있다. 거기 성이 안 차가지고. 만화 식객에서 주인공 성찬은 트럭 장수를 하면서 우리 고유의 먹거리와 맛을 찾아 팔도를 누비고 다닙니다. 요리뿐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먹는 사람들의 정이 묻어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식객이다. 이거다. 검객, 자객, 취객, 뭐 이런 뜻이 자 식객이다. 맛을 찾아다니는 뭐 그런 사람이니까 검객이나 이런 것처럼 식객 좀 적당하다. 때로는 작가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무모한 승부에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인진강변에 있는 한 복요리집. 주인은 허영만 씨와 맹독이 들어있는 황복에 알을 나눠 먹은 일화를 무용담처럼 들려줬습니다. 이 보가를 허 선생님 보는 앞에서 이렇게 쓸었습니다. 이게 이 정도만 해도 대충 한 300알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허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드실 수 있겠냐고. 움찔하죠. 사람인데. 하지만 식객 허영만은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씩 나눠 먹고 내일 아침에 죽나 안 죽나 보자 그랬어요. 근데 둘이 살았어요. 네. 저는 이게 알을 엄청 많이 먹은 사람이고 선생님은 처음 드신 분인데 그날 밤에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인진강 토박이인 이선호 씨는 죽음과 맞바꾸는 마편의 숨은 주인공입니다. 100% 독을 빼면 진짜 맛없습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독에 취해보지 않고 그 맛있는 복을 어떻게 안 먹고 사느냐.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을 먹는다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보고알 4개를 맛보게 했습니다. 소나무의 향기가 난다며 종이장처럼 저면엔 보고회를 권했습니다. 송화가루가 떨어질 때 임진강에서 살거든요. 임진강에 와서 송화가루 먹고 살았기 때문에 얘네 살에서는 소량을 느낄 수가 있어요. 황복에서는. 식객이 다룬 요리나 음식에 관한 지식의 정통성은 전문가들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만화 그러면은 뭔가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절대 안 그래요. 거기는 진짜 전문가 이상으로 전문가들이 봐야 될 만화. 한국 음식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봐야 될 만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편에 걸쳐 소가 소고기로 가공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다룬 소고기 전쟁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성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그 소고기를 갖고 고깃집에 전부 교육 자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전부 교재로 써요, 지금. 그 바탕은 취재의 집요함입니다. 아니,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와. 하다가 맥히면 오는 거야. 하다가 이제 맥히면은 이제 와. 오면은 어떡할까? 그럼 소를 한 마리 더 잡을까? 이제 우리 이러지 뭐. 어느 누구 박사가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 한마디 안 들으려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 나사는 뭐 혹 이게 많았냐 이 자식아 그러면 기분 좋겠네. 그 욕안 먹으려고 애쓰는 거. 그것도 직업이고 지 직업에 충실해. 집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화실로 향하는 새벽길. 화실의 마스코트이자 가끔은 만화에도 출연하는 애완경과 함께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5시잖아요. 그럼 남들은 보통 9시에 나오는데 5시 나온 남들보다 4시간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뭐 일을 많이 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새벽에 나오면 이제 정신이 맑고 뭐 전화 같은 것도 안 받고. 그 치열함의 흔적은 화실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메모가 수북합니다. 어떨 때는 쓸 것도 없고 메모지도 없고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냅킨에다가 고추장 찍어갖고 이렇게 글씨를 쓴 적도 있어요. 7, 80년대 자료들부터 책장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식당 같은 데 책 뒤지다가도 그 필요한 장면이나 이제 자료 같은 게 있으면은 대부분 책 달라고 하면 안 주거든. 저희 식당 밑에서 놓고 그걸 찢어갖고. 자료 욕심이 많으시군요. 네, 그게 곧 재산이고 총알이니까 남들이 없는 자료를 나한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로 만화가 데뷔 31년째. 초기 작품 각시탈 무당거미. 90년대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린 아스팔트 사나이 미스터 큐. 도박꾼들의 세계를 그린 타짜. 그리고 어린이 만화의 사오정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그는 30년 넘게 만화 작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주제라 하면 영웅 소재죠. 영웅을 만들어내는데 늘 인간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또는 늘 성공하지 않고 실패하지만 그 안에서 영웅성을 그 시대의 영웅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허영만 화백은 식객으로 한국형 요리 만화를 새롭게 개척했다는 극찬을 받으면서 작년 부천 만화축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설렁탕의 다음 편을 구상 중인 허영만 화백. 보디빌딩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보디빌더들이 그전에 기사를 하나 봤더니 음식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소재가 있지 않을까. 식객의 취재를 도맡고 있는 이호준 씨도 함께 나섰습니다. 처음 구상 때부터 허화백과 함께 음식과 관련해 재미있는 얘기거리를 가진 사람을 찾아다닌 지 벌써 7년째입니다. 일단 기초 지식을 챙기는 일이 먼저. 과일 중에서도 우리가 운동 전에 먹어야 될 게 있고 운동 끝나고 나서 먹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나나나 뭐 이러한 그 당분이 많은 어떤 이러한 그 당도가 높은 이러한 그 과일은 운동 끝나고 나서. 근육질의 보디빌더들이 가져온 가방도 하나씩 들춰봅니다. 직접 요리한 닭가슴살과 야채들이 도시락통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근육을 키우는데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 같은 그램당 지방이 제일 적고 단백질량이 가장 많아요. 아, 이게 내 몸에 좋은 단백질이 많이 있으니까 좀 퍼벅퍼벅하다. 그럼 좀 참고 먹을 수가 있다. 나는 못 참고. 근데 그걸 조금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닭가슴살하고 바나나를 조금 같이 드셔보세요. 그러면 좀 더 넘기기가 쉬워져요. 취재는 보디빌더들이 즐기는 닭가슴살과 전통의 궁중 요리를 접목하는 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궁중 요리는 차갑게 식힌 닭육수에 참깨를 갈아 넣고 잘게 찢은 닭고기, 고기 완자와 오이, 계란 지단 등이 들어간 임자수탕. 보디빌딩 하는 친구들 취재할 때 이 친구들한테 맞는 음식이 아닌가. 아까 이렇게 재료들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 별로 자극적인 음식은 없고 영양 있는 것만 있고. 조리 과정 하나하나를 예의 꼼꼼하게 적고 사진기에 담습니다. 만화 식객은 재작년에 국내 유명 출판사가 단행본으로까지 출간했습니다. 허영만 화백은 지금까지 그린 50편에 가까운 식객 이야기 중에서 고추장 굴비편을 가장 아낀다고 합니다. 주인공 성찬이 추석을 맞아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뻐졌네. 아버지가 잘해주시나 봐. 아유, 잘해주긴. 맨날 술만 드시지. 옆집 할머니 이사 가셨어? 아니, 계셔. 아유, 아들이 농자금 땜시 싸워서 감옥에 들어갔어. 봉주 아저씨가? 그 뒤로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문 밖을 나오지 않으셔. 동네 사람들이 돈이랑 먹을 걸 걷어줘도 자존심 땜시 받질 않어. 성찬은 생선 몇 마리를 들고 폐가처럼 변한 이웃 할머니 집을 찾습니다. 건강하셔야 해요, 할머니. 나이 들어서 제일 슬픈 게 몸 아픈 거래요. 고향에 오니까 좋네요. 모두 어렸을 때 봐온 모습들 그대로잖아요. 서울은요, 인심이 야박해서 옆집 사람이 죽어나가도 몰라요. 평소보다 특별한 음식을 하면 담 너머로 음식 담은 그릇을 주고받잖아요. 김치 대신 도시락 반찬 하라면서 보내주신 음식 기억하세요? 바로 고추장 굴비였어요. 나이가 드시면 가끔 단 음식에 당길 때가 있잖아요. 서울서 가져온 케이크니까 맛보세요. 다음날 아침, 담장 위엔 어느새 만들었는지 할머니의 정이 담긴 고추장 굴비가 놓여 있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최초의 맛으로 기억한다. 맛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 그리움으로 본능처럼 회귀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숫자와 동일하다. 네, 잘 보셨나요? 식객의 허영만 선생님은 베테랑이시죠. 정말 그림 잘 그리십니다. 그런데 허영만 선생님도 다 아시지 못해요. 생각을 해서 그리십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요. 그림뿐만 아니고 어떤 사건도 전문가들을 만나서 혹시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흠잡지 않을까, 그런 어떤 프로적인 생각으로 가지시고 열심히 작업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취재를 하시고 그것을 작품에 반영하시고. 자, 또 한 분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서 머릿속에 모든 배경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캐릭터를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고도 아주 잘 그려낼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김정기 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김정기 선생님 정도가 되어야만 참고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배경을 또는 캐릭터를 그릴 때 참고하고 조사하고 자료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당연히 자료 조사를 하죠. 특히나 요즘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원하는 그림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디테일하게, 더 정확하게, 더 내가 원하는 구도, 이런 식의 배경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스케치업이 뜨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는 내가 원하는 작업, 내가 원하는 배경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즘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스케치업에서 쓸 수 있는 배경 데이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이거 보시면 사무공간 들어가 보면 적절한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자, 약국을 또 팔고 있군요. 이 데이터를 사서 열어보면 약국이 열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걸 배경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아마 허영만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허영만 선생님은 사진을 찍으셔서 리터칭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이런 3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컷, 내가 원하는 장면을 연출을 한 다음에 스냅샷을 렌더링을 걸어서 그걸 다시 리터칭을 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다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써서 퀄리티 높은 배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배경이 여러분의 작업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요.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웹툰은 오히려 배경 그리는 양이 애니메이션보다 더 많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한 컷에 대한 배경 그리고 동화 작업이 많은 반면에 웹툰은 동화 작업은 없지만 컷별로 배경을 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리 드라마적인 이야기, 일상생활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렇게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타일에 맞게 강조 또는 생략, 데포메이션을 거쳐서 적절하게 여러분만의 아트웍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여러분이 표현을 하려면 지브리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죠.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자, 그래서 생략을 거쳐야 되는데 뭐 이 정도까지 생략을, 이건 생략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더 아트웍으로 더 멋지게 그린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라기보다는 명랑 만화 아니면 뭐 와라와라 편의점이라든지 캐릭터가 아주 많이 데포메이션 된 이야기라면 배경도 이렇게 데포메이션을 시킬 수 있겠죠. 자, 방을 봅시다. 방이 이런 것을 사진이 있거나 또는 스케치업으로 렌더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하게 변경한다. 자, 요거는 약간 일러스트레이터가 좀 감각적으로 표현한 건데 어느 정도
퍼스펙티브는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 틀렸어요. 자, 그래도 나름 그 선의 느낌이 좋아서 보기가 괜찮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퍼스펙티브가 잘 맞죠. 그리고 아트웍도 좋습니다. 색깔도 잘 통일되어 있고요. 틀리지 않습니다. 적절한 배경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데포메이션이 들어갔습니다. 자,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틀렸죠. 퍼스펙티브가, 책상의 퍼스펙티브는 틀렸습니다. 요 사람, 캐릭터가 많이 데포메이션이 들어갔죠. 머리가 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약간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자, 방도, 문의 퍼스펙티브도 틀렸고요. 요 책꽂이의 퍼스펙티브도 틀렸습니다. 그래도 그 스타일이 비슷하게 맞으니까 또 잘 어울리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션 같죠. 퍼스펙티브가 잘 맞는 것 같지만 좀 어색합니다. 사실 퍼스펙티브가 많이 틀렸어요. 하지만 적절하게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봐줄만 합니다. 자, 여기 캐릭터가 굉장히 정상적인 그런 캐릭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생략된 캐릭터가 어울린다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배경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도 조금 생략된 캐릭터가 좋습니다. 자, 이런 배경도 맞는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퍼스펙티브가 조금 틀렸네요. 자, 요거는 완전히 틀렸죠. 여기는 굉장히 캐릭터도 데포메이션이 많이 들어간 캐릭터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틀렸죠. 예를 들어 덱스터의 실험실, 아니면 파워퍼프걸, 이런 캐릭터들이 여기 들어가면 어울리겠죠. 자, 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 그리면 생략이 됐지만 비례라든지 퍼스펙티브는 잘 맞습니다. 이런 데는 등신대 캐릭터가 들어가고 드라마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니죠. 요거는 생략된 거죠. 캐릭터도 많이 생략이 된 캐릭터 또는 변형이 많이 들어간 캐릭터가 적절하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배경을 잘 그려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 그리는 것과 맞게 그리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아주 데포메이션이 많이 들어가서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배경의 퍼스펙티브 또는 그 구조가 맞게 그리는 것과 그 배경의 구조와 퍼스펙티브를 무시하고 그리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간략화해서 그린다고 퍼스펙티브까지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배경,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배경도 일반적인,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듯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배경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 여러분 집중해서 그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배경이 어색하거나 거슬리면 그만큼 집중을 방해하게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별로 집중을 안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이야기는 썩 재미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배경을 잘 그린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유명 작가들은 배경 어시스트가 따로 있을 만큼 그만큼 일의 분량은 많고 하지 않으면 티가 나고 하면은 티 안 나는 마치 청소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죠.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은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또 자기 작품의 퀄리티, 이미지 콘텐츠의 퀄리티, 이미지 자체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나름 욕심들이 다 있을 겁니다. 배경 한 장 열심히 잘 그린다고 될 게 아닙니다. 배경은 계속 잘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배경 스타일을 잘 개발을 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것을 언제 적세적소에 언제나 바꿔서 쓸 수 있을 만큼의 노하우, 예를 들어 스케치업을 배경으로 해서 쓴다거나 그것을 리터칭을 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바꿔낸다거나 아니면 내 캐릭터를 마음의 소리처럼 확 그렇게 떨어뜨려서 배경도 확 떨어뜨린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전체 작업 일정에서 배경 작업과 캐릭터 작업, 동화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서 전체 제작 일정도 짜야 될 겁니다. 여러분 배경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집중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 작업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